이제 정치권의 모든 시계는 대선으로 향하고 있고 그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저희 김재 돌직구쇼에서도 다가온 대선판, 수면에서 숨가쁘게 움직이는 신경전까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동훈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총장 때 생각하는 것은 중도 탈진보, 문재인 정부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안고 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신 거고요. 예.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하시. 이재명 기자, 대선 취재 참 많이 하셨잖아요.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썼고 문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력까지 안고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심상치 않은 대목인데 어떤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이게 윤석열 전 총장뿐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모든 주자들의 공통된 고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2년간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회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이후에 가장 중요한 2년을 국회와 대립하다가 허송세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 점에서 윤 전 총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만 그 힘으로 국회와 대등한 승부를 하면서 집권 초에 어떻게 보면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권에서 대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이 넘게 180석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렇죠. 그런 뜻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뿐 아니라 하여튼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 입장에서는 보수의 중도, 거기에 탈진보까지를 결합시켜서 연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로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만 그 동력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 통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반대로 여권에서 대권을 가져가면 이 든든한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이건 물론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권 재창출뿐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정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예. 여기 이제 박정환 대변인도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압도적 530만 표 차로 이겼죠. 그리고 그 직후에 열린 총선에서 범보수가 거의 200세 가까운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광우병 파동 때문에 한 반년 만에 정권이 휘청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압도적 승리 그리고 국회의 압도적 지원이 반드시 안정적 국정 운영을 담보해주진 않는다. 오히려 다음 정권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협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된 협치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협치 없이는 전국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나 국민의 후보들이 어떤 협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다음 대선의 중요한 숙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전재소연님,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력을 품고 가야 한다라는 구상 계획 밝혔는데 전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의 탈진보 세력 대표적인 뭐 몇몇 인물도 떠오릅니다. 뭐 진중권 교수도 있을 것이고 김경률 소장, 권경애 변호사 등등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들도 생각이 되는데 이 탈진보 세력이 많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좀 있겠죠. 좀 있다. 예, 예. 있는 건 있다. 예,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탈진보까지 껴안고 이제 가겠다. 이게 또 이제 전언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인데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죠. 보수 쪽에서도 표를 좀 받고 싶고 중도 쪽에서도 표를 좀 받고 싶고 진보 쪽에서도 표를 좀 잡고 싶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이제 집권 전략, 선거 전략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대권 후보로 뛰고자 하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 이념적 스펙트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고서 그러고서 이제 말하자면 표를 얻어야 될 보수층이든 중도층이든 이걸 정해야 되는데 내 위치는 여기다. 그렇습니다. 클릭 그렇죠. 기준으로.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보수를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 진보를 지향하는 건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예. 평생을 이제 검사로 살아오셨고, 과연 이제 진보 보수를 나누는 큰 것들을 이제 보자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렇죠.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는 기업에 대한 입장과 시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자신의 포지션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이제 자신의 이제 적극 공약성을 중도로 할 건지 보수로 할 건지 이것이 정해지는데, 이것조차 안 된 상황에서 탈진보를 안겠다, 탈진보를 품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야기가 앞뒤로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 내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빨리 국민들 대상으로 직접 이제 좀 메시지를 발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 궁금하다. 정치적 포지션이 어디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까지 던졌습니다.